휴가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동남아 여행을 갈 때는 어떤 백신을 맞으면 좋을까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런 동남아 지역에서 지금 홍역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MMR 백신을 4주 간격으로 2차례 맞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예방접종을 다 한 걸로 아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또 해야 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과 영역에서 이제 예방접종을 하시면 젊은 층이 되었을 때 이 스케줄대로 예방접종을 하신 경우에는 건강히 지내시게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성인의 일정 시기에 재접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부 질환인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백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백신의 접종 필요성이 높아지고요.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다들 느끼셨겠지만 새로운 질환의 대유행 시에 이 성인 예방접종은 이 유행 질환을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인에서의 예방접종도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독감도 해마다 맞잖아요, 백신을. 네. 제가 맞으려고 하니까 종류가 좀 4가, 6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걸 맞아야 되는 걸까요? 우선 독감 백신은 기본적으로 해마다 표준 백신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A형 독감 2가지하고 B형 독감 2가지에 대해서 균주를 정해주고요. 그거에 대한 백신을 만든 것이 4가 백신이고요. 4가 백신을 국가에서 무료 예방접종 및 각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시게 됩니다. 독감이라는 것이 독감 감기가 단순하게 아니기 때문에 독감을 알아보신 분들이 요즘 많으신데요. 독감을 앓게 되면 젊은 연령층인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장애가 아주 커지고요. 65세 이상의 노인 연령군이나 면역이 떨어져 있는 면역 저하군인 경우에는 사망률까지 높아지는 그런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아까 4가 백신으로 해서 4가지를 표준으로 정해서 이제 만들도록 했는데요. 올해부터 B형 인플루엔자균 중에 한 가지를 유행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뺐습니다. 네, 그래서 올 시즌부터는 3가 백신이 표준이 될 것이고 A형 독감 2가지 그리고 B형 독감 1가지에 대한 예방접종을 국가 무료 예방접종 스케줄과 젊은 분들은 또 챙겨서 맞는 것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럼 혹시 고령자 분들한테는 좀 더 적합한 백신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이제 가끔 보면 나 예방접종 했는데 독감에 또 걸렸어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같은 접종을 하더라도 각각의 면역 기능에 따라서 항체가 생기는 비율이 다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면역 억제이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고령층이나 면역 억제제 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독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커지실 수 있는 분들은 면역 증강 백신이라는 것이 요즘 새로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면역 증강 백신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즘 나온 면역 증강 백신은 이제 항원을 늘려준 고용량 항원 백신이고요. 두 번째로는 면역 증강제가 첨가된 독감 백신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역을 증강해 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용하는 백신은 다 달걀에서 배양을 해서 만드는 백신인데요. 근데 유전자 재조합으로 항체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개발된 백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들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고 국가 무료 접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요즘 또 폐렴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폐렴 백신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으면 좋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폐렴 백신이라 하면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는데 폐구균이라는 세균에 대한 백신을 말합니다. 이 폐구균은 상기도 감염으로 이제 폐렴뿐만 아니라 중이염 그리고 이제 축농증 같은 증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뇌수막염이나 폐혈증 등의 중증 침숙성 감염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폐구균에 대한 적절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성인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폐구균에 대한 백신이 오랫동안 개발이 되어 왔고 지금도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맞는 것이 건강에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까 폐렴 백신이 네. 종류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네네. 어떤 걸 맞아야 되는 건가요?
네, 폐구균은 알려져 있는 혈청형만 90여 가지가 넘고요. 인간에게 감염이 되는 혈청형은 한 23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세균이기 때문에 1983년에 23가지의 혈청형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상관없이 초반에 만들어진 백신이 뉴모코칼 폴리사카라이드 백신이라 그래서 PPSV 23입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 단점이 여러 형을 커버할 수는 있는데 항체 생성률이 엄청 낮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한 항원과 강한 항원을 접합을 해서 항체 생성률을 높여주는 양식의 백신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걸 우리가 뭐냐면 단백 접합 백신, 프로테인 컨주게이션 백신에서 PCV라고 얘기하고요. 처음에 개발된 것이 PCV13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백 접합 백신 13가를 적용해서 접종해 왔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되면서 백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PCV15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되었고 올해 말부터는 PCV20도 도입돼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 백신들은 혹시 어떤 식으로 접종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폐구균의 효율적인 면역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체 생성률이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혈청형을 커버를 해줘야 면역력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항체 생성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테인 컨주게이션 백신, 단백 접합 백신이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많은 혈청형을 커버하는 데는 처음에 개발되었던 PPSV23이 23가지를 커버하기 때문에 유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백신을 할 때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그러면 프로테인 컨주게이션 백신, 그러니까 항체 생성률이 높은 거를 먼저 맞고 나머지 혈청형에 대해서 혈청형을 많이 커버할 수 있는 백신을 2차로 맞으면 그것이 이제 면역 형성을 하는데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나 폐렴 백신 1차 맞았어, 2차 맞았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그런 순서로 맞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긴 합니다. 우리나라에 폐렴 백신이 도입돼서 맞게 된 것이 이제 꽤 오래됐는데요. 성인 경우에 최근 들어서 그 PPSV23이라는 백신은 국가의 무료 접종에 해당이 돼서 65세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나 이제 환자분들이 보건소에서 폐렴 접종 맞으라고 문자 왔어요 하고 찾아오시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접종을 해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PCV13이라는 백신은 폐렴 백신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10여 년간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한 10여만 원 정도를 내시고 유료로 접종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접종을 하시고 나서 또 이제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이게 조금은 복잡하기는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V15나 PCV20 같은 새로운 백신들이 나와서 이런 임상 상황들을 잘 맞춰서 이제 접종을 해야 됩니다. 다시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65세 이하이면서 한 번도 안 맞으신 분은 새로 나온 백신인 PCV15나 PCV20을 먼저 맞으시는 게 제일 유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항체 생성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PCV15를 맞으신 분은 PCV23을 1년 후에 맞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같은 시기에 맞게 되면 항체 생성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PCV15를 맞고 PCV23을 1년 후에 맞게 되는데, PCV23은 보완의 요소가 크기 때문에 맞으신 분들은 65세가 돼서 무료로 맞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PCV20이라는 새로운 백신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PCV20이나 PPSV23이나 20가지나 23가지를 커버하기 때문에 커버하는 혈청형의 차이가 크게 없어서 PCV20을 올 하반기부터 맞게 되는데 그걸 맞으신 분은 PPSV23을 굳이 안 맞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 또 복잡한데요. 65세 이상인 경우에 처음 맞으시는 분은 권유는 마찬가지로 PCV15나 PCV20을 맞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65세 이상인 경우에 처음 맞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무료 백신부터 맞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무료 백신으로 PPSV23을 맞으시면 1년 후에 PCV15나 PCV20을 맞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이고요. 다음의 상황은 65세 이상이시면서 이제 예전에 PCV13을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맞으신 기간이 1년 이상이 안 된 경우에는 PPSV23을 극과 무료 접종으로 맞으시면 됩니다. 대상포진이 한번 겪게 되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막 네네. 흉터가 남기도 하더라고요. 백신에 맞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물론 도움이 되고요. 이 대상포진이라는 병은 조금 다른 백신이 하는 병과 좀 다릅니다. 다른 백신은 아예 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이 큰데요. 이 대상포진이란 병은 병태가 약간 달라서 청소년기나 소아기에 수두라는 걸 앓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수두를 앓게 되면 호흡기 증상으로 앓고 지나가고 나서 이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계 깊숙이 숨어 있게 돼요. 그래서 신경계 깊숙이 숨어 있다가 주인의 면역이 약해지면 그 숨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서 신경을 타고 나오고 그 신경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 대상포진이고요. 이 대상포진 백신은 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맞는 백신으로서 대상포진 백신을 맞게 되면 이제 수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대상포진으로 발현된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백신입니다. 종류가 두 가지라고 하던데요. 대상포진 백신은 예전에 약독화 생백신이라고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수두 바이러스죠. 수두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서 병은 일으키지 않으면서 면역 반응을 자극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백신을 평생 한번 맞는 백신으로 맞아왔습니다. 약독화 생백신의 단점이 뭐냐면 항체가 생성되더라도 지속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지속 기간이 짧고 나이가 들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보면은 난 대상포진 백신을 10몇만 원 주고 맞았는데 나 대상포진 또 걸렸어요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한 단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된 백신이 단백 접합 백신입니다. 그래서 단백 접합 백신은 뭐냐면은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인식하기 좋은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단백질 옆에 면역 증강제라는 거를 이렇게 붙여서 면역 반응을 엄청 높여갖고 오랫동안 항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재발률을 낮추는 그 단점을 극복해서 새로 나온 백신인데 적어도 2개월 간격 이상으로 2번 맞게 되고요. 단점은 좀 비쌉니다. 새로 나온 백신이기 때문에. 한번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몇 달 뒤에 예방접종을 해야 효과가 있나요? 대상포진이 걸리고 나면 우리 몸에서 아마도 항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체가 있는 상태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맞게 되면 그 항체가 생성되는 데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효율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대상포진을 실제 앓으신 분은 적어도 1년 정도를 시간을 지나고 대상포진에 대한 항체들이 떨어졌을 때 그걸 자극해서 맞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을 앓고 너무 많이 아파갖고 나 이제는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래서 다시 맞겠다고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제가 1년 뒤에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슬슬 휴가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저도 동남아 여행을 계획 중인데 홍역이 유행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동남아 여행을 갈 때는 어떤 백신을 맞으면 좋을까요? MMR이라는 백신을 우리 소아 때 맞는 백신으로 맞게 되는데요. 네. 2차례 맞고 대부분 2차례 맞은 경우에는 홍역에 대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발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고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 일부 이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런 동남아 지역에서 지금 홍역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체 형성이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홍역 백신을 하고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권유가 되고 있고요. 83년생 이후는 대부분 다 국가 무료 예방접종으로 의무 예방접종으로 대부분 백신을 맞은 기록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83년생 이후인 경우에는 MMR 백신, 홍역이 들어있는 백신 한 차례 접종하고 가시는 것이 권유가 되고 있고요. 98년에서 82년까지는 솔직히 좀 불분명해요. 한 번도 안 맞으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번 접종이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2번을 다 맞고 가시는 게 권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MR 백신을 4주 간격으로 2차례 맞고 출국하시는 것이 혹시 모를 동남아에서의 홍역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여행 전에 많이들 맞으러 오세요.
아, 그럼 저는 97년생이니까 네네. 83년생 이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겠네요. 안전하게 MMR 백신 한번 맞고 가시면 됩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전에 코로나 백신을 맞은 분들도 또 다시 맞아야 할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접하시고, 본인이 실제로 코로나 안 한 분도 많고, 백신은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다 맞으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란 것이 백신이 여지까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가, 이게 이제 바이러스 자체가 유전자 변이가 엄청 많고, 그리고 타입도 엄청 다양하고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중증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제 백신이 필요 없었던 질환이기는 한데,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백신으로 이제 우리가 메신저 RNA 백신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극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팬데믹이 없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그룹에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는 이유는 코로나가 걸렸어도 아프지 않단 말이죠. 그 이유는 건강한 면역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분인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중증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벼운 감기 정도로 이제 앓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노인군인 경우나 면역이 억제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중증도는 계속 높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률까지 계속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중증 감염으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아직도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인 경우에 백신을 맞는 거는 아직도 유효하고요. 유행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 65세 이상이나 면역이 억제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접종을 해야 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지속 시간이 6개월 정도로 좀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은 면역이 억제된 분들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맞도록 아마 바뀔 것 같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은 예전에 오미크론의 변형형인 J1 타입에 대한 백신이 작년 가을 그리고 올 봄에도 이제 접종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가을부터는 아마도 새로운 변형인 XEC 타입이라는 그런 코로나가 유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임상적 특징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인군과 그리고 면역 억제군, 그리고 이런 분들을 다루는 의료인이나 이제 시설의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도록 권유하고 있고요. 젊은 분들은 굳이 맞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는데, 대신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그 바이러스를 그렇게 면역이 약한 분들한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위생을 철저히 하고, 혹시 아프다고 하면 감염되지 않도록 생활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거는 유지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같이 접종해도 될까요?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같이 접종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두 가지는 같은 타입의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접종해도 문제는 없는데, 이 독감 백신에도 부작용이 있는 분도 있고 코로나 백신에도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을지 안 맞을지 먼저 고민을 다시 해보고, 여러 가지 임상 상황을 가지고 맞기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 띄어서 맞는 게 좋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최대한 빨리 맞아서 항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시 접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성인 시기에도 예방접종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실제 질환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치료를 하시는 것보다 건강에 유리하고 훨씬 경제적입니다. 네, 오늘은 박정호 선생님과 함께 성인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 꼭 숙지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